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조금 길 것 같은데 재생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매매 종목은 저번 영상에서 그냥 매매 복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매한 내역을 좀 봤고요. 이번 주 자체, 그러니까 7일부터 11일까지 매매했을 때 조금 힘들었던 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PM풍년이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얘는 손절이 나갔고, 그 다음에 현우산업도 이제 수익을 내긴 냈는데 좀 갑자기 움직임이 여기서 한번 절반 팔았고 이제 떨어질 때 그냥 전체 전량 매도했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나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관심 종목들 한번 보면은 헬릭스미스를 이제 전날에 매수를 한 상태였고요. 여기 6월 10일 날 매수해서 이때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이 한 5%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KBI 메탈은 이게 아쉽게도 손절이 나갔네요. 매수가 이제 아침부터 바로 됐을 텐데 이게 바로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손절 나가가지고 한 2% 정도 손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3,200원 매수, 3,100원 손절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행히 손절이 나간 상태는 아니고요. 그 3,100원 손절이니까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일단 매수하는 중으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로는 이제 헬릭스미스 5% 수익 났고 KBI는 2%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익이긴 하네요. 3%. 그럼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6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중요한데 이따가 지수 얘기하면서 이슈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슈 보면은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7월 달에 스푸트니크 승인이 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 정상회담 임박을 한다. 만나게 되면은 뭐 각각의 뭐 군사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스푸트니크도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스푸트니크 자체에서 지금 뭐 부작용이 심하고 이렇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휴원스 글로벌이 대장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니까 EID가 개별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단기간에 며칠 동안 이런 박스권을 지키면서 더 이상 지지를 깨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21선에 딱 막혀 있는데 21선을 고가로 해가지고 막혀 있는데 내일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앞에 있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줄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조금 봐야겠지만 관련주들 하나씩 보면은 뭐 휴메딕스도 이제 휴원스 글로벌보다는 약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차트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화전기, 근데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런 쪽은 사실 지금 별로 볼 만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수에피스는 그래도 21선 좀 올라와 준 모습은 그래도 나아 보이는데, 근데 만약 스푸트니크를 보려면 저는 휴원스 글로벌 아니면 휴메딕스 이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이 기자 출신 투톱 체제로 해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렇게 내정을 했다라고 하는,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조선이 관련주로 조금 엮여 있고, 그다음에 KNN도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홍정욱 관련 종목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같이 엮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조선이랑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KNN, 그다음에 고려산업도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언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중복 청약 막차 타나 이런 식으로 해서 11일 날 예비 상장 심사가 있었고요. 근데 크래프톤 이게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를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한 내역을 보면은 얘가 좀 강하게 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절반 매도했는데 밑으로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그냥 추가 매수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게 걸리고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손절에 나가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그
가는 척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려주더니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확 꺾어버리더라고요. 일단 11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이 좀 뜰 텐데, 갭이 뜨고 나서 조금 또 가는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갭이 많이 뜨면은 사실 매매하기는 조금, 매매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백신 외교 결실 맺나해서 독일 깜짝 계약 따낼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은근 잘 되면은 꽤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큐어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백신을 만든 게 이제 큐어백이라는 건데, 그 관련주로 보면은 이제 아이진이 있고요. 아이진 차트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차트상 많이 꺾이는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자리 자체는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만한 자리긴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이제 뭐 큐어백 저런 이슈로 해가지고 같이 엮여서 갈 수도 있는 그런 특이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주 또 프로스테믹스, 얘는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적어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얘도 있고, 올리패스도 얘도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ST팜도 뭐 mRNA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얘도 큐어백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도 그 ST팜이랑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저는 아이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좀 높지만 얘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유바이오로직스 정도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건데, LG전자 로봇 사업 박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로봇을 뭐 더 한다, LG전자에서. 그러면은 일단 관련주 로보스타, 유진로봇,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나마 볼만한 거는 21선 좀 올라와준 로보스타가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번에 당대표가 됐죠. 당대표가 이제 되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여권 3위를 탈환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율로서 이긴 건데,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한창제지나 IT센 둘 다 그 갭이 많이 떴거든요. 갭이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4% 많이 떴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뜬 상태고, IT센도 똑같고요.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오르비텍도 껴있긴 한데 얘는 이제 잘 안 가는 것 같고, 두 개 종목 한창제지랑 IT센을 보면 IT센은 일단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갭을 띄워놓고 또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1위면은 상관은 없는데, 지지율 어차피 여권에서 3위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만한 재료까지는 뭐 지지율이 더 올라오면은 더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갭이 이렇게 많이 떴다 하면은 따라서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다시 한번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차이가 또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서 이제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하나 워낙에 이제 관련주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외에도 많아 보이지만 이거 외에도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도 많아서 그냥 종목들 이렇게 차트 하나씩 그냥 넘기면서 그냥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거는 이제 쉽사리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인맥주들이 주로 있고, 이제 뭐 아까 웹스나 뭐 자연과 환경 같이 이제 정책주도 있고요. 뭐 대덕이라고 이제 반도체 정책으로도 엮여서 한번 상승했던 종목도 있고, 지금 관련주가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눈에 띄는 종목들만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올라간 거는 뭐 웹스나 이런 것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높은 상태에서도 또 매매할 구간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웹스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쭉 가는 종목이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갭이 살짝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야금야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갭을 띄웠는데 계속 장중에 밑으로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후장에 특히나 이런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모습은 낫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려놓고 장중에 박스권을 이렇게 매집을 하는 형태가 하나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뭔가 여기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릴 때 올려놓고 여기서 매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 것 자체가 일부러 가격을 이제 좀 띄워놓고 나중에 올려놓고 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죠. 미친 듯이. 근데 가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한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확률 낮은 거에 기대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거 반사이익으로 올라왔던 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돼서 이루온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도 후반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PM풍년 제가 손절 나간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때 반사이익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했죠.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사이익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다음날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급락에 다시 증시를 향하는 돈이라고 해서 6월 들어서 거래대금이랑 신용융자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완전히 뭐 가격이 엄청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 빠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주식으로 좀 돌아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6월 들어서부터는 좀 거래대금이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올라와 주는 거 좋고, 신용잔고도 근데 반대로 또 많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이거 관련돼서 이제 좀 손해가 많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고점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원전 가동 중단 말고 더 지어라.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탈원전이지만 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해외 원전 수출은 오케이라는 거고,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대한전선이 뭐 앞에서 일찍 가긴 갔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은 대한전선, 한전산업, 근데 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한전선 같은 이제 대장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점이 조금씩 깨지긴 하는데 점점 이제 이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그 하락이 멈추는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온 날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이 슬슬 멈출 것이다 하면서 이 대장주인 대한전선이 그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저점을 안 깨고 다시 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전선 대장이었으니까 이 종목을 보면서 가늠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주들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매매하는데 편하고요. 이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저점을 잘 깨지 않기만 하면은 좋은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반등 나와주는데, 근데 물론 이제 반등 나올 때 여기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뭐 원전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수출 같은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랑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전 수출 이런 거. 그동안에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기술은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그래도 아래꼬리 달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는 슬슬 보긴 보는데, 근데 특정하게 더 강하게 올라가 줄 거냐, 아니면 밑으로 깨질 거냐, 뭐 그런, 아니면 밑에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하느냐, 뭐 그런 거 보면서 이 종목들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일벗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14일 날 CBDC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관련주들 한 번씩 보면은 일단 요즘에는 K사인이 좀 강하게 갔던 것 같아요. 뭐 백신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엮여서 간 것 같은데, 그다음에 KCT, KCS, 로지시스가 장 막판에 들어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네트가 옛날부터 갔는데 이제는 좀 종목이 좀
많이 재료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일단 14일 날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일 이슈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21선 밑으로 깨진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K사인 빼고는 21선 밑에 종목들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21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선의 저항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는 있지만 뭐 그동안 올라와 있는 것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매수하는 거를 조금 진짜 강하게 시장에서 뭐 CBDC 테마가 다시 일으켜지면은 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차라리 확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 상승이 나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안 본다고 해서 뭐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향후 3년간 안전투자 8조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 이 공시가 나왔는데 이쪽이 꽤 괜찮더라고요. 대우 AL도 그동안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다가 빠졌네요. 근데 이 종목도 좋고, 서암기계공업 얘도 그래도 박스권 잘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현대로템 잘 아시죠? 현대로템이 지금 강하게 갑니다. 진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진짜 가파르게 가고 있어요. 5일선을 계속 지키면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아티아이도 그래도 원래는 대북주이긴 한데, 물론 이게 대북 철도로 올렸던 종목이라 철도랑 같이 연관되어 있죠. 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세명전기는 조금 빼야겠네요. 얘는 원전이랑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쪽도 국토부 내일 뭐 시세가 더 나오는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로템이 추세는 참 좋다. 5일선을 계속 타면서 갑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좋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뭐 잘 이게 만약 눌리게 되면은 그거 잘 봐가지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이제 그냥 이런 식이죠. 내가 5일선이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서 사거나, 첫 번째 따라서 사거나, 아니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5일선이 처음 깨지는 날에서 그 5일선 저점에서 이제 그 깨지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진짜 더 기다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앞에 박스권, 이런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 이 전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기다려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따느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고요. 중장기라고 치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박스권 내에 오면은 사면 되고,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말했던 이런 5일선 깨지는 구간에서 한번 사가지고 좀 다시 올라올 때 정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몸값이 곱절 껑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철강주들 한 번씩 보면은 현대 BNG 스틸이 그래도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고, 제가 볼 때는 NI 스틸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NI 스틸 같은 게 지금 차트가 물론 이제 고점이죠.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진짜 강하게 올라가 준 상태인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아직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축에 속하면은 철강주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뭐 건설이나 이쪽도 계속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영업이익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을 보유한 건 아닌데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그동안 앞에서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게 빠지죠.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 외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집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이렇게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에 있는 전고점을 넘는다. 여기를 넘으면은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을 보고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을 이제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여기 저점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중장기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매매는 안 할 건데, 뭐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엄청 좋으면은. 근데 아무튼 지금 철강주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다. 뭐 화인베스틸은 좀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 21선 철강주들이 21선을 다 돌려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해주는 그런 양봉들이 좀 나와줬고, 하이스틸 이런 거는 좀 약해가지고 빼고, 아직 포스코 강판도 돌려주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이제 NI스틸 같은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조금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갔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 10주선, 여기 10주선에 아래꼬리를 딱 달고 그래도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거죠. 일단 그렇고, 그다음 미국의 이제 먹는 코로나약 구매, 이거 미국에서 한다라고 하죠. 뭐 신풍제약은 사실 옛날부터 많이 털렸던 종목이라 매매를 할 때마다 털려가지고 저는 매매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이 종목이 좀 강하게 간다. 신일제약이나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엮여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G7 정상회담 내서 중국 1대1로 대응 인프라 계획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보면 원래 동국아레데스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이제 티플렉스가 의외로 얘가 좀 대장으로서도 가더라고요. 이 종목이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 그 다음에 유니온, 그 다음에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이슈는 좋아요. 이슈 자체는 계속 미국에서 뭐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막 가만히 있고 이러진 않겠죠. 계속 그 잡음이 좀 들립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하긴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죠.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뭐 연내 아니면 빠르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할 건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내에 이제 금리 인상을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뭐 주식 빛을 내서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이 이제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안 좋게 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금리가 0.2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치면은 0.50%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0.25%씩 이렇게 올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금리가 좀 격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발언 자체가 참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게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면은 뭐 11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는 물론 이런 이슈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가고 그런 게 많지만 우리도 이번에 겪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최고조로 인해서 미리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5월달 소비자 그 물가 지수를 보면은 2008년 이후로 최고치로 나왔는데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고 그런 이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반영일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당기는 거 미리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맷집이 좀 강해져서 조금씩 충격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뭐 10월 달부터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근데 이렇게 11월 달 해놓고 갑자기 3분기 막 9월 달에 금리 인상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확 나와버리면은 증시가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갑자기 하락을 하고. 근데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엔 악재로 보이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재료 소멸로서 그러니까 선반영된 것에 대해 재료 소멸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3중수소 측정 결과를 확인 않고 방류키로 한다라고 하는데 관련주 보면은 CJ 시푸드가 있고요. 관련주 CJ 시푸드 그다음에 사조시푸드가 좀 원래 좀 강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신라 SG, 사조 동화원 있는데 사조 시푸드가 그나마 이제 올라가면은 좀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더 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사조 시푸드 아니면은 CJ 시푸드 이렇게 두 개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코스피죠. 코스피가 지금 참 중요한 시점이긴 해요. 여기 있는 정고점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이 매매하기에는 참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고점인 구간이고요. 지수가 고점이어서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이면서 그러다가 차라리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진짜 돌파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면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이 지수를 뭐 맞히고 이러진 못해서 그냥 대응만 좀 하려고 하는 수준인데 뭐 지수는 진짜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6월 15일에서 16일 날 FOMC 회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그 잘 마무리가 되면은 한 8월 잭슨홀 이벤트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그 금리 인상 전에 보시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힌트를 줄지 주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연준에서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아직 금리 인상 할 시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 또한 아직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가 이제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용지표를 계속 확인하는데,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또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리스크를 완화됐다, 약화됐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가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증시가 한번 이렇게 또 꺾일 겁니다. 예, 꺾일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 15일, 말을 잘못했네요. 15일, 16일 날 이때는 종가 베팅 하는 거를 조금씩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증시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제 큰 이슈,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만 잘 이겨내면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FOMC 회의에서 봐야 되고,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 똑똑하신 분들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3%로 잡고 있다. 97%는 그냥 언급 안 한다,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은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과중화.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반대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우리 그때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여기 증시 하락했던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채 수익률이 막 1.7%까지 상승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로 또 상승을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증시라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에는 이렇게 최고치가 나왔지만 앞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증시가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 이 얘기 자체는 아직 이 시장에서 고용률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이게 선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조기 테이퍼링은 조금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테이퍼링 이슈, 방금 말했던 거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거 기대감 둔화라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게 기대감이 좀 둔화된다.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된 게 거의 이번에 이제 크게 나왔지만 정점이 되지 않을까, 거의 최고치로 나오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좀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으로 치면은 뭐 그냥 뭐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입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있는 앞에 단기 정고점 구간, 여기를 넘어주면은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틀 동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종가상 넘어주지 못한 모습은 그래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 리뷰는 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 봐야겠죠. 예, 6월 14일 날 월요일 날 매매할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을 일단 매수한 상태고요. 일단은 그 금요일 날 올랐던 게 LG 헬로비전 관련돼서 컨텐츠 투자 확대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이게 금액 연 400억 콘텐츠 투자를 한다라고 하네요. 다음 웹스가 또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요.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 언급
사실로에서 올라갔고, 한솔 로지스도 이것도 이 해운 강세로 해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랑 좀 엮여서도 가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평화산업 오랜만에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 그다음 평화홀딩스도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수소차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이제 애플카 관련돼 가지고 BMW 전기차 개발주도 뭐 고위 임원 영입 소식에 이제 이런 전기차 테마가 상승했고요. TSI나 SKI 아이테크놀로지가 또 종가에 갭 상승을 크게 했더라고요.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KIC 얘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체코 에너지 산업 이게 극비 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얘가 참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이쁘게 만들어지고 시간 내에서도 4%나 떴더라고요. 참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갭이 많이 떴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려고요. 그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은 신풍제약 누가 봐도 강하죠. 신풍제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을 넣어보고요. 유튜브 매매 종목. 그 다음에 이루온. 이루온을 한번 할지. 잠깐만요. 이루온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쌍방울을 한번 해볼까요? 쌍방울 같은 거. 쌍방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스타항공 그 관련된 종목이죠. 쌍방울. 그 하림이랑 같이 서로 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인 하림. 일단 근데 쌍방울이 먼저 대장으로서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좀 볼 것 같고요. 젠백스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백스링크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4종목 추가적으로 그 신성통상은 매수한 상태고 나머지 3종목 추가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쌍방울은 여기를 좀 분봉상에 이쪽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 구간 여기서 매수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매도는 이런 여기 분봉상에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에는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쌍방울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젠백스링크입니다. 젠백스링크 얘는 일단은 저점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여기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하고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을 때는 한 4.7%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네요.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끝내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